강인한 정신과 체력으로 무장한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팔강모와 빨간 명찰, 귀신도 잡는다는 무적의 해병. 그 중에서도 특별한 임무 완수를 위해 선발된 일당백의 비밀병. 해병대 특수요원의 은밀한 침투작전이 시작된다. 만 미터 이상에서의 아찔한 맨몸 수직각. 산소가 희박한 곳까지 이들 앞에 불가능은 없다. 해상, 육상, 고고, 그 어느 곳도 거침없이 누비는 대한민국 해병. 가장 빨리, 가장 가까이에서 기습적으로 적군을 무력화시켜 적군의 감시망을 뚫는 초고도 강화 작전. 고공침투는 현대전에서 매우 유용한 침투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해병대 고공침투팀 샤크의 숨막히는 대작전. 지금 펼쳐진다. 경북 포항에 위치한 공수교육장. 뿔뿔이 흩어졌던 대원들이 6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저마다 낙하산을 손질하고 포장하는 데 여념이 없는 대원들. 내일 있을 고공강화 훈련을 위해서다. 낙하산은 고공에서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나하나가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 1시간째 땀이 멈추질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낙하산 포장하는 게. 이 포장을 제대로 못하면 아무리 뭐 자유강화 프리포를 잘하고 해도 낙하산 폈는데 낙하산이 정상적인 기능 발휘 못하면 그건 뭐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1년에 2차례 있는 강화 훈련을 위해 오늘 아침 백령도에서 소집된 김정섭 중사. 앞으로 일주일간 진행될 고공강화 훈련을 앞두고 자신의 낙하산을 직접 점검한다. 생명은 누구도 대신 책임지지 않는다.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 낙하산 포장을 완료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것은 모두 12단계. 몸체와 낙하산 줄이 꼬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 옆에서 낙하산을 포장하고 있는 홍은표 중사. 고공침투팀 샤크의 가장 마지막에 합류한 대원이다.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임무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자원했다는 홍은표 중사. 막내 집안 자부심만큼은 누구보다 남다르다. 해병대에서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만큼 여기 있는 선배님들만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없을 뿐더러 해병대에서 고공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낙하산 포장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김포에서 온 김문구 상사도 드디어 낙하산 포장을 마쳤다. 완포! 포장 끝났습니다. 대원들의 낙하산 포장을 일일이 확인하는 샤크팀의 대장 이근수 중위. 천회 이상의 고공 강화 경험을 보유한 베테랑이다. 이거는 정말 고도로 숙련되고 전문화되지 않으면 이 고공 침투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거기 때문에 체력 단련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고공 침투요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낙하산과의 씨름은 밤늦도록 이어진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강화 훈련장으로 향하기 전 분주하게 장비를 챙기는 대원들. 장비만 해도 끝이 없다. 주 낙하산과 예비 낙하산은 물론 풍향계와 참막, 무전기 등 장비도 어마어마하다. 나중에 하고 실자. 1969년 해병대 공수교육대가 창설된 이래 고공침투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10년 전 샤크팀이 결성됐다. 이들은 각자 부대에 흩어져 있다가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강화 훈련을 실시한다. 드디어 이들이 강화 훈련장으로 출발한다. (6개월) 만에 강화라 아직은 적응이 필요한 대원들. 제 아무리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들이라 해도 이때만은 긴장되지 않을 수가 없다. 보드로 긴장되는 순간이지만 임무 수행을 오히려 즐긴다. 긴장되는 건 없죠. 네. 기대되죠, 기대. 무슨 기대요? 아니, 하늘 올라가서 강하는데 기대되죠, 이제. 이게 뭐예요? 고도 경복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강화할 때 헬멧에 착용해가지고 일정한 고도에서 저희들이 낙하산을 상계를 해야 되는데 조기에 이게 피터당 해가지고 경보를 줍니다. 상공에서는 고도를 가늠하기 어렵다. 원하는 고도에 맞춰놓으면 경보기가 낙하산을 펴야 할 시점을 알려주게 돼 있다. 4,500, 4,000, 3,500. 고도 경보기 역시 오작동이 없는지 확인은 필수다. 드디어 도착한 강화 훈련장. 내리자마자 이건수 대장은 기상부터 점검한다. 네, 이게 다 팀이죠. 맨몸으로 상공을 날아야 하는 만큼 강하의 가장 큰 변수는 바람의 방향과 속도다. 이 정도면 강하를 하기에 큰 무리는 없는 날씨다. 가장 먼저 설치하는 풍향계. 안정적인 착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착지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낙하산을 안고 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풍향을 확인하고 저 풍향리를 보고 최종 착륙할 때 착지를 합니다. 잘 챙겨 입어라. 이제 개인 보호장구를 챙기는 대원들. 몸을 보호해줄 공수훈련복은 물론 높이를 알려주는 고도계도 꼼꼼하게 착용한다. 위험한 훈련인 만큼 장비 장착과 점검은 필수다. 2명에서 그 이상의 인원들이 그 공중 직결을 하기 위한 연습을 할 때 그때 이제 이런 그립이란 부분이 없으면 서로의 그 몸을 이렇게 잡기가 힘들거든요. 상호활동용 슈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강화를 앞두고 대원들의 낙하산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대장. 이근수 대장은 강화 훈련 전 대원들의 신체 상태와 장비 점검, 기상 상태 등을 두루 살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다시 한번 대원들끼리 서로의 낙하산을 최종 확인한다. 상공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낙하산뿐.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처음 탈 때는 당연히 좀 두려움이 있죠. 과연 이 낙하산이 펴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 자신이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포장한 낙하산. 그래서 이거 항상 사고가 나지 않게 안전 강화할 수 있도록 항상 이미지 트레이닝 많이 합니다. 개방고도 4,500. 개방고도 철저하게 준수하고 개방 신호하고 그 다음에 낙하산 오픈되고 나서 낙하산 통행질서 오른쪽으로 공중 충돌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강화를 위하여 블루 스카이 샷! 드디어 이들이 탈 헬기가 도착했다. 이제 지상에서 곧 있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고도에 오르게 된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극한 승부사. 지금 하는 강화가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거기에 몰입을 합니다. 몰입을 하고 우리가 지금 군인으로서 훈련하는 성과를 달성을 해야 한다. 또 반드시 달성한다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지상에 착륙할 때까지는 그 마음으로 강화를 합니다. 드디어 상공을 향해 헬기가 떠오른다.
이들의 평균 강화 횟수는 무려 500회. 10년째 호흡을 맞춰온 이들이지만 이 순간이 늘 긴장되기는 마찬가지다. 더욱이 6개월 만에 강하라 몸도 마음도 덜 풀린 상태. 믿을 것은 자신의 몸과 장비. 고도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본다. 점점 더 높은 곳을 향해 오르는 헬기. 헬기 안에서도 마지막까지 장비 점검을 잊지 않는다. 더욱이 헬기 소음 때문에 의사소통도 어렵다. 손짓과 눈빛만으로 통하는 대원들. 중요한 것은 재차 확인한다. 대방고도. 얼마나 올라온 것일까? 구름까지 눈 아래 펼쳐져 있는 이곳은 7,000피트 상, 약 2km 정도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 (7,000피트) 상공에서 강화 지점을 굽어보는 대장. 헬기 조종사에게 조금 더 전진하라는 수신호를 보낸다. 대원들은 강화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드디어 적당한 강화 지점에 멈춰선 헬기. 이내 대장의 강화 지시가 이어진다. 주춤하는 기색은 전혀 없다. 첫 번째 강화자가 헬기를 이탈하고 연이어 두 번째, 세 번째 강화자도 맨몸으로 허공에 몸을 던진다. 단독 강화는 물론 2인 이상이 짝을 이뤄서 임무를 수행하는 상호 활동 강화까지. 마치 물속을 헤엄치듯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 활공하는데, 때로는 변화무쌍한 바람 때문에 자신의 몸이 이리저리 밀리기도 한다. 맨몸 강화 뒤 고도 경보기가 울린다. 4,000피트 낙하산을 표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이때 급하게 헬멧을 벗는 대원. 호흡곤란이 온 것이다. 즉시 충분한 산소를 들이마시는데 높은 고도에선 항시 산소 부족 상황에 맞닥뜨린다. 때론 상공에서의 360도 회전도 감행해야 한다. 이는 더 빨리 강화하기 위한 고난이도 기술 중 하나다. 잘 해내리라 믿으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대원들. 강화 훈련에는 계급의 고하나 경험의 많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다. 자칫 잘못하면 낙하산이 접히거나 줄이 끊어져서 추락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그러나 더 빨리 적지에 침투하려면 정확도와 함께 속도도 중요하다. 낙하산을 편 이후부터는 하강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지기 때문에 일부러 회전을 줘서 고도를 깎아내려간다. 먼저 뛴 강화자와 거리가 많이 벌어진 상황. 하강할 때는 침투 작전을 벌일 팀이 함께 대열을 유지해서 활공해야 한다. 드디어 착지를 시도하는 대원. 착지할 때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강화 속도 때문에 다리와 허리 등에 바로 무리가 올 수 있다. 착지가 자꾸만 오른쪽 왼쪽 조종줄이 불균형을 자꾸만 이루네. 나쁜 습관인데. 하나를 먼저 첫 강화라 그런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이근수 대장. 한치의 흔들림 없이 깔끔하게 강화에 성공한 대원이 있는가 하면 착지 불안정으로 부상이 우려되는 돌발 상황도 속속 이어진다. 착지하는 순간의 바람과 하강 속도가
강화자의 안전을 좌지우지하는 상황. 잠깐의 방심도 사고로 이어진다. 그냥 일정한 속도로 하강을 하기 때문에 착지 충격이 큽니다. 그때 이제 발목 염자라든가 뭐 이런 부상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강화를 중단하고 실내에서 다른 훈련을 시도하는 이근수 대장. 2개, 3개밖에 없다고. 그래서 팀 대응이 아예 유지가 안 돼. 오랜만에 훈련이다 보니 아직은 서로의 호흡이 잘 맞지 않는 듯하다. 대응 유지, 팀 정렬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감을 더 잡고 민감한 좀 조정을 해야 되겠어. 실제 상황에서 팀이 함께 침투해야 하기 때문에 팀 대열이 그만큼 중요하다. 실내에서 계속되는 고공 강화 훈련. 활공 침투 연습을 하는 시뮬레이션 장비다. 강화 훈련을 할 지역과 침투 방법, 시간대와 기상 상황까지 자유자재로 설정해 훈련을 한다. 실제 어떤 상황에서 작전에 투입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안개가 많이 꼈다거나 또는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또 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하는 이러한 악천후 기상의 실작전에는 그 상황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뮬레이터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악천후 기상을 극복을 하고 실전에서 즉각 운용이 가능하도록 뛰어내리기 전 자세를 취하는 대원들. 강화고도 3만 피트, 대방고도 2만 5천 피트에서 조사리로 활공 침투하는 약 50km의 활공 침투를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강화 시작. 조정줄 측정. 시야 확보가 더 어렵기 때문에 실전 이상의 고도의 집중을 요한다. 조종줄을 잡아당기며 낙하산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대원. 대원들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살피는 대장. 마지막 강화자, 앞강화자 보고 계속 조절해. 공중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하체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자세다. 착륙 준비하면서 침투지역 상공에서 착륙 준비. 그래도 아까보다는 많이 좋아진 상황. 마무리 착지까지 완료. 지형을 익혀서 그런지 더 자신감이 붙는다. 여기서 시뮬레이션 이걸로 동작을 해보면서 조종줄, 그다음에 방향도, 풍향 풍속도 확인하면서 하게 되니까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좀 더 잘 뛸 수 있으리라 다짐한다. 첫날 강화 훈련을 모두 마치고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온 김정섭 중사. 가족들이 김중사를 반긴다. 집에 온 것은 2달 만의 일이다. 나날이 아빠를 쏙 빼닮아가는 새 아들과 아내와 헤어져 백령도에서 근무한 지도 6개월째. 가족과의 잦은 이별은 직업군인의 숙명이다. 왜 못 봤어? 해병대 고공침투 샤크팀의 훈련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사진들. 10년 동안 손발을 맞춰온 대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그 중에는 지금은 함께 훈련을 받지 못하는 대원도 있다. 강화 훈련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후임이다. 저도 항상 이게 위험한 훈련을 할 때 보면은 좀 나름대로 안전 체크나 뭐 이 후배도 강화를 하다가 저렇게 됐지만은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항상 안전 체크 훈련을 하더라도 공 강화를 하더라도 항상 제 안전 체크는 제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뭐 유별나도 조심히 하고 와 이런 식으로는 대래 안 해요. 그냥 평상시랑 똑같이 대래 괜히 조심히 하고 와 신경 써서 잘해 이런 말 하면 괜히 긴장 아닌 긴장 같은 것도 더 하게 될 것 같고. 강화 훈련 전에는 일상적인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럽다. 강화 훈련 첫날이 저물어 간다. 이튿날 어제보다 더 비장한 각오로 다시 시작된 고공 침투 훈련. 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습한 팀 대열 유지가 오늘 훈련의 주된 목표다. 이를 위해 헬기 안에서까지 사인을 주고받는 대원들. 몸무게가 빨리 떨어지니까 베이스 시간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시간 간격 다시 출제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바로 높이는 어제와 같은 상공 7,000피트. 구름을 뚫고 지상을 향해 고공 강화를 해야 한다. 웬만한 담력으로는 어림도 없다. 뛰기 직전 다시 전의를 다지는 대원들. 오늘은 바람이 좀 많이 부는 상황. 특히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뚝 떨어지고 바람은 더욱 거세진다. 대원들은 저기압과 고공공포, 산소 부족 등 위기 상황에 대처할 능력도 고루 갖춰야 한다. 드디어 강화 지점에 멈춰선 헬기. 대장의 명령이 떨어진다. 이번에는 두 팀으로 나눠서 3인조로 뛰어내린다. 낙하산을 펴기 전까지 맨몸 강화 시간은 짧으면 5초에서 10초. 그 사이 1초에 50m에서 100m씩 자유낙하를 하며 떨어진다. 인간 롤러코스터를 방불케 한다. 합동작전에서는 무엇보다 대원들 간의 호흡이 중요하다. 서로를 믿지 않고는 불가능한 훈련. 이때만큼은 가족이나 형제보다도 서로를 더 믿어야 한다. 이제는 흩어질 시간. 낙하산을 펴야 하기 때문이다. 대원들 간의 간격이 좁을 때 낙하산을 펴면 줄이 꼬여서 서로가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계단식으로 일정한 대열을 유지하며 강하는 샤크 대원들. 이제 착지만 남았다. 착지할 때는 다시 지상의 기온과 기압, 바람의 변화에 즉각 적응해야 한다. 오늘 훈련은 어제에 비하면 성공적이다. 이 사람을 안 믿으면 뭐 누굴 믿겠습니까? 거기는 무용을 훈련하면 서로 믿어야지. 무용을 훈련도 같이 하고 서로 안전 책임져주고 챙겨주고 그런 게 뭐 존엄이 아니겠습니까? 하루 동안 이런 강화 훈련은 집중적으로 7번 이어진다. 또다시 뛰기 위해 장비를 점검하는데 누구보다 솔선수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장의 임무다. 네. 이번에는 다시 계단식 정렬로 몸무게가 무거운 대원부터 2초씩의 간격을 두고 전원이 함께 강화하는 훈련이다. 줄줄이 뛰어내리는 대원들. 마지막으로 대장이 합류한다.
자유 강화 후 낙하산을 펴는 대장. 공기의 저항을 받다 보니 낙하산을 펴는데도 온몸으로 버텨야 한다. 잘 봐! 사람이 바뀌었다! 상공에서도 대원들의 안전을 먼저 챙기는데 이제 마지막 착지만 남은 상황. 그런데 상공에서도 대원 챙기기에 여념없던 그가 불안정하게 착지를 하고 말았다. 대장은 과연 괜찮은 걸까? 이마 보고? 예. Everybody's got their problems. Everybody says the same thing to you. It's just a matter of how you solve them. And knowing how to change the things you've been through. I feel I've come to realize how fast life can be compromised. Step back to see what's going on. I can't believe this happened to you. This happened to you. It's just a problem that I'm faced with. Am I not the only one? 우리만이 고수하는 게 아니라 타군들도 하기 때문에 또 타군들하고도 또 이렇게 상호 협조하고 또 배울 것도 배우고